안녕하세요. 주비아TV입니다. 오늘은 황경 박사님을 모시고 상가 임대차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겠습니다. 황경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또 요번에 또 이렇게 홍익대에서 박사학위를 또 받으셨더라고요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뭐 하시는 일하고. 네, 제가 대학에서는 이제 건축을 전공해서 사회 첫 발은 건설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. 건축 기사부터 현장 소장까지 한 20년 가량 신축, 리모델링 경험을 좀 쌓았었고,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연구소하고 공인중개 사무소를 운영도 했고,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단체에서 실행위원으로도 활동을 좀 꽤 했었고요.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상가임대차 업무를 만 6년째 맡고 있고,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, 또 상가임대차 상담,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우리 서울시의 정책들을 맡아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황 박사님 그동안 책을 많이 내셨는데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분쟁 해결, 부동산 거래 판례, 뭐 앞서서 낸 상가 임대차 분쟁 솔루션, 뭐 요번에 또 책주 한번 들어와 주시죠. 뉴 상가 임대차 분쟁 솔루션을 네. 내셨네요. 일단은 요번에 내신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먼저 2017년도에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이라는 책을 발간했었는데, 그 당시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개정판을 못 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18년도, 20년도 개정되고 하는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, 또 전에 책에다가 더 내용도 수정, 보완을 해서 이번에 완전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크게 개정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뭐 가장 크게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게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연장된 게 2018년 10월 달에 개정이 됐었고, 또 그 당시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최초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법제화 시켰고요. 그리고 뭐 최근에는 20년도에랑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 코로나와 관련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네. 추부야 구독자분들 중에는 좀 상가 임대인도 있을 거고, 네. 또 임차인도 있겠죠. 코로나가 이제 2년 넘게가 지나면서 또 상가 분야, 특히 임차인은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, 그렇죠. 임대인은 또 세가 안 들어와서 힘들고, 현 임대 시장에 많이 상담을 하시니까 네.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? 뭐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쪽이 어려운가요? 둘 다 어렵다고.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 같은 경우는 공실이 계속되는 염려도 있고, 그리고 또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영업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, 또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, 또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있더라도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,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상담하시면서 많이 또 질문하는 내용, 또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일 가장 많은 게 임대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특히 월세, 임차인은 내려달라, 임대인은 올려달라, 뭐 그런 기본 개념들이 있는데, 전통적으로 임대료는 항상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고,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권리금 분쟁, 권리금 상담도 많았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가 난 이후로는 권리금보다는 계약 해지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경기가 좋을 때는 임차권에 대한 양도 양수들이 많이 일어나서 권리금 상담도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,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는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약 해지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지 않나,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권리금은 거의 뭐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러면 임차인이 권리금 주고 들어왔으면 손해를 많이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런 것도 있나요? 많습니다. 예.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 뭐 동네 상권, 지역 주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동네 상권은 그나마 나은데, 유동 인구가 많고 뭐 관광객들이 많다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권리금 작게는 몇 천부터 몇 억까지 들고 들어왔다가 거의 뭐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, 또 공실로 연결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많을 것 같은데 임대인도 상담이 들어오나요?
그럼요.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같은 경우 한 30% 정도가 임대인, 임차인이 한 60%, 그리고 나머지 한 10%는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임대인도 한 30%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거는 그 서울시 사이트에서 상담 신청을 하는 건가요?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 상담은 우리 상담센터에 바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. 뭐 2133-1211번인데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뭐 전화하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고, 그리고 혹시나 이제 내용이 많이 복잡하다거나 이 전화로 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눈물 그만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공정거래 종합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, 거기 상가 임대차 상담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. 거기다가 신청을 하시면 일단 담당자가, 물론 담당자고요, 제가 보고 관련된 전문가하고 내용도 검토해서 같이 상담을 또 별도로 해드립니다. 그럼 상담하신 내용 중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? 문득 좀 생각나는 게 안타까운 사례 하나인데, 그 신도시에서 이제 상가 하나를 매수하신 분인데 기존 임차인이 있었습니다. 보통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상가를 살 때 월세가 얼마나에 따라서 매매가를 이제 염두하게 되는데, 거기도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임차인이 있었고 그걸 산 거죠. 상당한 금액을 주고 샀는데 2,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월세가 너무 높다라고 해서 임차인이 월세를 좀 깎아주세요라고 협의를 하게 돼서 시장 상황을 보는데 이 시세가 한 350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임차인은 350으로 깎아달라고 하고 임대인은 현재 지금 5년 동안 계약했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2년밖에 안 지났고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. 더군다나 임대인은 또 은행의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이 좀 넘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, 이게 임차인이 최초 들어올 때 월세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비싸게 들어오고, 또 지금 현재 임대인은 월세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비싸게 들어온 바람에 둘 다 지금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상황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. 결국은 임대인은 이제 또 최소 5년 동안은 이걸 받아야지 나도 은행의 대출 이자를 갚고 세금도 내고 해서 못 갚아주겠다라고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, 그 임대인은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5년 지나고 나면 본인은 그 뒤에 피해를 또 임대인이 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. 그러면 해법은 어떻게 제시하셨나요? 해법은 그 당장 해법은 있을 수가 없고요. 그 계약 체결하기 전에 본인이 정말 이 상가를 임대차를 해서 나는 임차인이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상가를 매수해서 매수인이 되고 임대인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분양업자라든지 또는 컨설팅했던 일부 사람들의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월세가 얼마쯤 될 수 있는지, 매매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정도는 돼야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, 그렇게 안 된다면 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좀 현명한 판단이 되고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서 상가라는 건 구분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예. 맞습니다. 또 그러면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계약 시 체크 포인트라든가 확인할 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?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, 특히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는데, 임대인은 계약서를 보통들은 전에도 작성해봤고 그 전에도 작성해봤고 경험이 많은 상태에서 본인이 대부분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, 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이라든지 경험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는 처음 본 계약서에 덜커덩 사인하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늦추더라도 전문가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, 아니면 또 그걸 중개했던 개업공인중개사 분께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계약서에 좀 사인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